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7번째 문제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제, 그 중에서도 국가의 기능에 관한 제, 그 중에서도 뇌물죄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물죄. 뇌물죄 정말 중요한 판례죠. 중요한 죄고 판례도 많습니다. 아주. 그리고 굉장히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죄죠. 그래서 역시 초반에 중요한 문제들을 다 뿜어내고 있어요. 이 법원 행정고등고시.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이 법원 행정고등고시 문제, 법행 문제 아주 여러분들 어렵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으면 아마 다른 시험에 있는 문제도 또 쉽게 풀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면 또 실력은 또 그에 상응하게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를 보면 오히려 예전보다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죠.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다루다 보면 쉬운 문제를 그만큼 더 빨리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많이 연습해 놓으면 여러분들에게 다 득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다만 어려운 문제를 열심히 풀고 그 틀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정리를 안 해놓으면 그거는 도로암이 타버립니다. 오히려 쉬운 문제 여러 번 반복하는 것만도 못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수험하시면서 뭔가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의 어떤 뭐 이렇게 놀이나 취미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렇게 좀 틈나는 대로 제가 이제 공부하던 독서실 밑에 이렇게 그 휴게 공간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항상 이렇게 저녁 때 TV를 이렇게 틀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TV를 굉장히 그 뭐 하루 종일 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은 고시를 공부하시는 분이 맞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 댁에서 이제 혼자 보시는 게 좀 심심하셔서 여기 TV 보러 오신 분인가? 이렇게 좀 착각할 정도로 그냥 뭐 주구장창 TV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분들은 도대체 뭘까? 되게 신기하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야구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제가 이제 응원하는 팀이 굉장히 좀 그 당시에 좀 잘 못했어요. 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항상 이게 저는 그 잠시 그 저녁 먹고 나서 이 저녁 식사하고 나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소화도 시키면서 이게 야구를 보는 그 낙으로 어떻게 보면 또 독서실에서 버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 독서실에서는 그 야구도 야구지만 또 이 자판기 커피. 저는 지금은 이제 담배를 끊었습니다만 예전에 그 자판기 커피 그 항상 독서실에 구비돼 있잖아요. 그 자판기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담배를 한두 대 딱 피울 때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하루라는 시간이 되게 길면서도 짧은데 그 시간에 내가 공부했을 때 나한테 보상을 주는 거 그거는 참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상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공부를 끝나고 내가 집에 갔을 때 주는 보상도 있지만 내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한테 보상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담배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몸에 굉장히 해로워요, 여러분들 담배는.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뭐 수험을 준비하신 여러분들 아직 젊기 때문에 뭐 담배도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저처럼 한 30분 정도 야구 경기를 본다든지 근데 이 야구 경기도 근데 보다 보면 계속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정말 뭐 내가 좋아하는 그런 뭐 운동을 좀 한 30분 동안 열심히 한다든지 그렇게 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나한테 보상을 조금씩 줘야 돼요. 아니면 정말 나는 꿀잠을 1시간 정도 자든지 어, 그런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2차 시험을 준비할 때 그 오전에 이상하게 일어나면 전 점심 먹고 나면 그렇게 피곤하더라고요. 식곤증이 오고 졸리고. 그래서 저는 밥을 먹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방으로 가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방에서 그냥 1시간 정도를 딱 알람을 맞춰놓고 그냥 잤어요. 경우에 따라서 2시간도 잤어요. 제가 왜 그렇게 잤냐면 그렇게 자고 나서 딱 눈을 떴을 때 그리고 독서실에 앉았을 때 그렇게 머리가 맑아요. 그래서
너무나 쌩쌩한 그 머리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한 7시, 8시쯤 일어나서 한 12시쯤 점심을 먹고 한 그러면 7시, 8시 한 4시간 정도를 아침에 열심히 공부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 제가 점심을 먹고 나면 되게 졸려요. 근데 만약 제가 그걸 쉬지 않고, 왜냐면 저는 밤 11시까지 정도를 달려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시간이 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2차 시험 볼 때는 학원도 저는 거의 안 다녔어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하루가 길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그 잠을 안 잔다면 하루가 길고 또 능률이 떨어질 수 있고, 능률이 떨어지고 몸이 피곤하면 공포심이 자꾸 생겨요. 마음이 약해지고 정신이 약해지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시험에 대한 공포감만 생겨요. 근데 그 잠을 푹 자고 나면 시간을 일단 내가 잤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잠을 자느라고 뺏겼구나. 나는 이제 남은 시간 정말 죽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집중력도 올라가고 또 맑은 정신 상태에서 문제를 푸니까 또 책을 읽고 하니까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보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뭐 야구를 보든지 30분 정도, 아니면 진짜 음악을 듣든지, 아니면 담배를 정말 꾸준히 피든지,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인데, 저는 잠을 자는 거, 이거 굉장히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야구 보는 것도 참 괜찮았습니다. 짧게 짧게 식사하고, 저는 뭐 한 10분 15분 밥 먹고 그냥 와서 사실 1시간 정도는 딱 쉬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30분 정도 야구를 봤는데, 이 야구 같은 경우보다는 오히려 야구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좀 이게 막 코리안 시리즈나 이런 것들은 자꾸 더 보게 되잖아요. 막 긴장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페넌트 레이스랑은 또 좀 달라요. 굉장히 또 집중도에 잘못 빠졌다가는 하루 종일 야구만 보다 집에 갈 수 있는데, 이 잠 같은 경우에는 낮잠을 탁 자고 나면 저에게 오는 효과가 너무 좋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라. 단순히 공부 끝나고 어떤 나에게 보상을 주는 거 말고 내가 공부하는 중에도 나한테 계속적으로 보상을 주는 거,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험이라는 거는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두렵기도 하지만 길고 지루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보상 없이는 좀 버티기가 힘들 수 있어요. 아주 독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오늘 좀 쓸데없는 얘기를 또 제가 많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뇌물죄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뇌물죄. 자,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몇 개. 개수형 문제가 나오네요. 이 법행이 아주 전매 특허예요. 몇 개. 이건 정말 끔찍한 문제죠. 이거 다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완전히 상대적으로 고르기도 힘들어요. 자, 보겠습니다. 뇌물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직무에 관해서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지 개개의 직무행위하고 아주 그냥 무슨 1대1 매칭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맞습니다. 니은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 절차 등을 거쳐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즉 공무원인데 별도의 위촉 절차를 거쳐서 어떤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위촉이 종료된 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면 변론을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 사람이 그냥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는 거죠.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요. 근데 이 위촉 절차를 거쳤다고 했어요. 근데 이 위촉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된 어떤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의 경우에도 공무원에 준하는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공무원에 준하는. 그죠? 공무원에 준하는 취급을 했어요. 원래 공무원인데 위촉 절차를 거쳐서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처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때 이 업무를 수행한 다음에 나중에 금품을 수수한 거예요. 이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이 돈을 이 위촉이 해촉되고 다시 공무원을 복귀됐을 때, 공무원에 준하는 데서 다시 공무원으로 복귀했을 때, 이때 수수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냐 문제거든요. 그죠?
아, 얘 공무원이잖아. 어차피 얘 어차피 공무원이니까 위촉 절차가 해촉된 후에 이 위촉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금품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얘 공무원주의 있으니까 그냥 수뢰죄로 처벌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검사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별도의 어떤 업무라는 거예요. 위촉을 통해서 어떤 별도의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건데 그 위촉 절차가 돈 받을 때는 해촉이 된 상태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는 사후수뢰죄 규정을 유치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후수뢰죄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아무리 공무원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공무원 신분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은 명백히 준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업무와 관련해서 받은 금품. 근데 그것이 이 위촉 절차가 해촉된 다음에 받았다면 사후수뢰죄 법률을 적용해야지 일반 수뢰죄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이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 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이 자신이 되돌려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이건 횡령이죠. 횡령. 자, 공무원이 공사업자하고 서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금액을 부풀린 다음에 남는 돈을 서로 빼돌려서 나눠 먹은 거예요. 이건 뭐죠? 뇌물이 아니죠. 이거는 서로 공모해서 그냥 업무 돈 횡령한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500짜리 계약 체결해 놓고서 700으로 계약을 딱 체결한 다음에 200을 서로 나눠 먹은 거예요. 이게 뇌물인가요? 아니죠. 서로 업무상 횡령하기로 서로부터 상호 공모한 거지. 이거는 어떤 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돈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횡령금이다. 이것도 맞다. 그냥 리을 공무원 갑이 시의 도식과 구획정립계 공무원 갑이 시의 도식과 구획정립계 측량기소원을 근무하면서 단연간 환지 측량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결과 얻은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채비지에 관한 공개 경쟁 입찰에서 입찰 예정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이라 추측한 내용 의뢰에게 알려줬어요. 갑이 그 대가로 울로부터 이익을 받기로 약속했다. 그때 이 이익을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 관련된 대가로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이게 뭐죠? 공무원 갑이 시의 도식과 구획정립의 측량기소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어떤 얻은 자신의 백그라운드 지식을 토대로 해서 입찰 예정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을에게 알려줬고 을인 그거에 대한 또 감사 대가로 내가 돈을 줬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직무와 관련된 대가가 이 사람이 이 어떤 공개 경쟁 입찰에서 이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입찰 예정 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일종의 조언을 한 거잖아요. 그냥 이 정도는 형성될 거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해준 거지. 이 사람이 이 돈을 받고 이 어떤 입찰에 관여돼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따라서 요거는 직무에 관한 대표 보기 어렵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미음범 경찰 공무원이 슬롯머신 영업에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매월 300만 원을 배당받기로 약속한 후 35회에 걸쳐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 이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 이 1억 500만 원은 그 자체가 뇌물이 되는데 다만 실제 뇌물 액수는 5천만 원을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금액이라 보아야 된다. 그렇죠?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인데 이거는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매월 300만 원을 배당받기로 약속한 다음에 35회에 걸쳐 1억 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이잖아요.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매달 300만 원씩 받는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5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실제로 얻을 수 있었던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그 금액만큼은 뇌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맞다. 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기억 쭉 넘어가시고 니은 그리고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다 맞는 지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기 보면 얻은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이건 거죠. 직무행위 내지는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 볼 수는 없다는 거. 그리고 요거 다만 실제 뇌물 액수는 5천만 원을 투자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위 투자 형태가 실질에 있어서는 금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해서 이자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슬롯머신 영업소 경영자와 같은 사람에게 5천만 원을 직무와 관계없이 대여하였다라면 받았을 이자 상당이 통상적인 이익이 될 것이야. 그죠? 그 이유는 양 당사자의 자금 사정과 신용도, 해당 업계의 금리 책에 따라 심리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5천만 원을 빌려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자 상당, 그것이 통상적인 이익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5천만 원을 줬다고 해서 300만 원이 생긴다? 이거는 너무나 과한 거죠. 따라서 그 초과분만큼은 뇌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부 맞는다. 그래서 전부 맞거나 전부 틀리거나 이게 의외로 정답률이 많습니다. 정답이 많아요. 모두 맞는 경우, 다 틀린 경우 이게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 법원행정 모든 것이 쭉 풀어보면 한 개, 두 개 이렇게 고르는 것보다는 0개 아니면 5개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모를 때는 그렇게 찍어버리세요 그냥. 상대적으로 맞힐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뭐 한 개, 두 개로 나온 경우도 많아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확률상으로 0개, 5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은근히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뇌물죄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만만치 않죠? 여러분들 만만치 않습니다. 이 법원 행정고등고시 가장 좀 어려운 그런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니까 여러분들 잘 좀 정리하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